오행 체질은 이런 체질이에요. 네,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김춘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오행 체질을 잘 정리하셨고, 그거의 근거는 황제내경 내에서 따와서 나온 거예요. 자, 요걸 잘 보시면, 제가 혹시 제 수업을 전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 생각하면, 요 2가지는 우리 관상의 오행형 중에 뭐라고 제가 했냐면, 목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목하고 화를 나눴죠. 근데 이게 다 오행형에서는, 관상의 오행형은 목형이에요. 자, 요거는 관상의 오행형에서는 수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라고 이제 표시했고요. 요거는 똑같이 금은 똑같고요. 요거는 오행형에서는 이게 화형이에요. 관상의 오행형에서. 근데 여기서는 수라고 표현했어요. 완전 많이 다르죠.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장점이라고 뭐 카운셀링, 뭐 예술 신용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관상의 오행형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관상의 오행형의 수형이에요. 수형을 신용, 금융, 단순, 미식가, 요리연구, 이건 좀 분류를 좀 희한하게 했지만 똑같아요. 수행형을 얘기할 때 관상의 수행형은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아요.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행 체질의 토형인이랑 관상형의 수형인이랑 요 성향이나 성격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신장 방광이 대체로 안 좋네 라는 걸 관찰을 한 거겠죠. 이게 누가 했던. 근데 수가 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국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분류상 토형으로 배속을 한 거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자료들이 몇 개씩 있었고. 왜냐면 그 황제내경 안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토국수 해물어 어쩌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동굴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장 방광이 약하더라. 그러면 토국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형에다가 배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초창기에 오행형을 구분할 때는요, 성격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그 황제내경에도 장부만 얘기했어요. 토르가 극하니까 신장방광이 약하고 이런 얘기만 있는데, 그게 김춘식 선생님한테 들어오면서 성향도 뭐 집어넣고 했는데 그 성향은 관상이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수행형이랑 얘기하는 거랑 거의 중립형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서지 않고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하더라. 이제 그건 하나하나 짚을 거니까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또 사실 수행을 관상형에서는 화형인데, 관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화형의 특징이 있죠. 길쭉하면서 삼각형 모양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관상형의 목화형들에는 길쭉하면서 역삼각형이냐 삼각형이냐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강호동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관상형에서는 화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넙대대한 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섞일 수도 있어요. 관상형도 마찬가지지만 목하고 화가 섞일 수 있고 금하고 수하고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화랑 금이랑 섞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걸 수목형은 있을 수 있지만 화수형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이 쪄서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수목형이었어요. 수목형. 수하고 목이 섞인 수목형.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쭉하면서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관상형에서 어떤 거예요? 관상형에서는 화형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자, 여기서는 오행 체질에서는 저는 여기가 좀 발달되다 보니까 길쭉하긴 하니까 수목형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관상형에서는 수목형, 얼굴이 길면서 아래가 발달된 사람은 화형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행 체질에서 말하는 수목형들이
관상에서는 화형인이다. 예술적인 느낌, 그리고 자기 재주와 재능 갖고 사는 사람, 요게 화형인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